이번 13부 영상은 12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12부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주 흥미로운 연구로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 역시 흥미로운 곳에서 씨앗을 찾다. 이 연구는 이탈리아 제노바 의대 일반외과 논문인데요. 일반외과는 복부장기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데, 즉 맹장염, 개실염 발생 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외과에서 합니다. 이 사진은 맹장염 절제술에서 얻은 맹장 조직의 현미경 사진인데요. 여기에 동그란 물체가 여러 개 보이죠? 이건 키위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식물의 씨앗들은 거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형태의 큰 변화 없이 대장에 도착하는데요. 대장의 시작 부위에 바로 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되지 않은 씨앗들이 끼어서 출구를 막아버리면 맹장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대장 내부를 이동하다가 대장 개실이 있는 곳에 끼어서 출구를 막아버린다면 개실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맹장이나 개실에 음식 찌꺼기가 끼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는 씨앗들이 많이 끼어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키위 씨앗입니다. 이게 소화도 안 되면서 두껍고 표면이 톱니처럼 까끌까끌해서 장 내부를 지나가면서 미세한 상처들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관 검체에서 소화되지 않은 씨앗과 채소 잔류물들이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과일과 씨앗 섭취를 포함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장려되는 것이 이런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 저속노화 한다면서 채식 식단처럼 먹는 게 최고의 인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씨앗은 수술 검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중 16건은 결장 절제술에서, 13건은 맹장 절제술에서, 7건은 개실질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맹장염, 개실염에 씨앗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또한 가장 흔한 씨앗 유형은 토마토 씨앗이었고, 그 다음으로 키위 씨앗이 가장 많았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씨앗도 의외로 많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키위나 토마토 먹다가 수술까지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속 노화한다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드실 텐데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키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한 옥살산 침상 결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에도 날카로운 옥살산 결정들이 씨앗 전체에 엄청나게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날카로운 옥살산염은 소화기 내벽을 부식시키면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키위나 콩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근거가 하나도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 영상에서 콩, 두유, 강낭콩, 완두콩, 렌틸콩 등의 콩류는 장내 가스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가스 유발식의 최고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콩이나 키위가 대장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가스와 엄청난 양의 옥살산염은 대장 내벽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실증이나 개실염이 생길 수 있는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현미 같은 통곡물이나 콩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현미요? 신장과 대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어떻게 건강에 좋습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콩이니 현미니 먹지 마세요. 위염 등 소화기 질환자나 신장 질환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빈혈 환자나 임산부, 유아, 성장기 아이들, 고령 노인, 특히 암 환자분들은 콩이나 현미 같은 잡곡밥은 완전히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명하신 이황재 교수님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무슨 현미밥 먹으라고 하고, 이건 정신 나간 겁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몸 아픈 사람들은 먹지 마세요. 지난 7부 영상에서 말기 암 환자에서 악성 장 폐색이 발생한 경우 섬유질 섭취를 크게 줄였더니 통증 호소 빈도가 크게 감소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 역시 크게 호전되었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죠.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섬유질 식단은 실천하기 쉽고 악성 장 폐색 증상을 줄이고 입원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에게 정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해야 합니까? 식이섬유를 찬양하는 주류 의학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암 치료 중에는 소고기 등 붉은 고기를 권장하면서 잡곡, 현미밥 대신 흰 쌀밥을 먹고 채소 섭취량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흰 쌀밥 같은 곡물을 절대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미나 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른 병원의 암 식단 자료를 봐도 암 치료 중에는 흰 쌀밥을 권장하면서 고섬유질 식품인 잡곡밥, 콩밥을 제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후 6주간 잡곡밥을 완전히 제한하면서 저잔사식을 해야 하는데 이건 식이섬유를 최대한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저와 이황재 교수님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암 식단의 시기별 지침입니다.
저잔사식은 저섬유소식이인데요. 이런 장질환들이 있을 때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질수록 더더욱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장 건강에 필수적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매년 출제되는 것이 급성 개실염 간호인데요. 여기에 금식 또는 저잔사식이 바로 나옵니다. 즉 섬유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실증 예방에는 섬유질을 먹고 개실염 치료에는 섬유질을 피해라? 지금 코미디 하십니까? 의학은 코미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를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인데요. 쓸데없는 찌꺼기가 확 줄어드는 식단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잔사식입니다. 잔사라는 건 찌꺼기를 말합니다. 즉 소화 안 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결국 저잔사식은 장을 쉬게 해주기 위해 섬유질 함량이 최대한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변의 부피를 줄여 배변 횟수와 양을 줄이면서 장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장을 편하게 해준다. 장을 쉬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섬유질을 최대한 적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장 건강이 상위 1%가 아니라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장을 더 불편하게 하면서 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장을 제발 학대하지 마세요. 이분 말씀 보십시오. 콩을 아침에 빈속에 먹어보세요. 속 다 버리고 소화가 안 된다. 잡곡밥 먹으면 소화하느라 힘 다 빠져요. 그렇습니다. 장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야죠. 이거 닥터3 니만 하는 말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삼성 서울병원 볼까요? 염증성 장질환에 저잔사식 나오죠? 대장의 음식물이 최소한으로 적게 남도록 콩류와 현미기리 등 통곡물과 채소, 과일류 섭취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래야 장이 편해지는 겁니다. 왜 변을 크게 만들려고 하세요? 이건 장을 학대하는 겁니다. 21세기에 왜 장을 학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장을 제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서울 아산병원 가볼까요? 이번에는 크론병의 식사요법인데 역시나 저잔사식단, 즉 저섬유소 식품을 섭취하면서 대변의 양을 줄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섬유질 음식 최대한 피하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의학계는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습니다. 개실증은 섬유질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변비 생기고 힘줘서 그래. 실제로 그럴까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변비,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은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대장 개실증 유병률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 내용이죠. 현재 의학계에서는 개실증 환자들에게 하루 30g의 식이섬유라는 정말 엄청난 양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개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섬유질 역할을 평가한 최초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전체적인 대장 증상 측면에서 섬유질 보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이섬유가 개실증을 예방한다는 생각은 단순히 서구 문명의 규칙적이고 빈번한 배변에 대한 집착의 표현일 뿐이다. 또 다른 개실증 관련 논문을 보면 대장 개실증 발생 위험과 관련해서 섬유질 결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으며 최근 이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기반의 한 단면 연구에서는 오히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더 높은 대장 개실증 유병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콩류, 현미기리 등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은 대장에 엄청난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스 유발식의 대표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대장 운동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섬유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복부 팽만 역시 크게 증가했죠. 또 다른 섬유질과 대장질환 연구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이 섬유질 섭취가 증가했다는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개실증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유질 섭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실증과 개실염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섬유질 섭취가 많을수록 가스가 대량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섬유질은 개실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래도 개실질환의 원인이 섬유질 부족이라고 계속 우길 겁니까? 배변시 과도한 힘주기는 개실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힘을 줍니까? 섬유질 많이 먹어서 대변이 더 커질수록 당연히 더 많이 힘을 줘야겠죠. 큰 대변을 밀어내야 하니까요. 지난 12부 영상에서 베르누이 원리 기억나시죠? 섬유질 섭취 증가로 인해 대장의 가스와 대변 생성이 크게 증가하면 대장 내부 압력 역시 크게 증가하고 대장 직경이 확장되면서 압력은 증가하고 이동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실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대장 내부의 고압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포도맵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 개실염 재발 예방에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포도맵 식단을 해라. 무슨 뜻이죠? 가스 유발식 하지 말라는 거죠. 식이섬유 최대한 적게 먹으라는 거죠. 저잔사식 하라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식 기반 식단은 대장 내 압력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고섬유질 식물 기반 식단은 대장 내 압력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14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